오늘도 바쁜 하루 속 은하야담에 들러주셔서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고단한 마음 잠시 내려두시고 재미난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실라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사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또 밥을 태웠구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고함이 안채를 울립니다. 부엌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며느리 서얼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지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석탈제 이 꼴이구나. 아침엔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고 낮엔 졸기만 하고. 내가 대체 밤에 뭘 하길래 이렇게 피곤해? 월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 몰래 장터에 나가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요. 양반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는 게 알려지면 시댁에서 당장 쫓겨날 테니까요. 흥! 가난한 상인 집 딸이라 제대로 배운 게 없나 보다. 우리 한결이가 불쌍해서 어쩌나.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안채로 들어가 버립니다. 월이는 눌어붙은 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어젯밤에도 장터에서 돌아온 게 새벽 4시였습니다. 2시간 눈을 붙이고 일어나 밥을 하려니 정신이 몽롱했지요. 그래서 불 조절을 잘못한 겁니다. 조금만 더 참자. 월이는 속으로 되뇌며 솥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우물가에는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월이가 물을 기르러 가자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저기 온다, 저기. 이 시집 며느리 말이지. 낮에도 꾸벅꾸벅 졸더라니까. 어제는 장작불도 제대로 못 지펴서 미역국을 새까맣게 태웠다던데. 쯧쯧, 저런 며느리를 두다니 박마님이 불쌍해. 월이는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며 입술을 깨뭅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익숙합니다. 시집 온 지 3달 매일 듣는 소리니까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서 남편 한결을 만났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인 모양입니다. 부인, 괜찮소? 한결은 아내의 얼굴을 살핍니다. 월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또 야단을 치셨다면서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서방님은 걱정 마세요. 한결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과거 공부만 하던 선비가 살림을 거둘 수도 없고 어머니를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부인, 미안하오. 아닙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월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아야 해요. 그날 밤 월이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치맛자락 속에 작은 보따리를 숨기고 살며시 대문을 열지요. 삐걱. 대문이 소리를 냅니다. 월이는 숨을 죽이고 뒤를 돌아봅니다.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 5일장이 서는 장터로 향합니다. 1시간을 걸어야 닿는 거리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지만 월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월이 아가씨, 오늘도 왔구먼. 비녀를 파는 김씨 아저씨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월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오늘은 뭘 팔 거요? 댕기 5쌍 가져왔습니다. 월이는 보따리를 풀어 예쁜 색깔의 댕기들을 꺼냅니다. 사흘 전 한양 보부상에게서 싸게 산 물건이지요. 한 쌍에 2푼씩 주고 샀는데 여기서는 5푼에 팔 수 있습니다. 해가 뜨자 장터가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아낙네들이 월이의 물건을 구경합니다. 아이고, 이 댕기 참 예쁘네. 얼마요? 5푼입니다, 마님. 에이, 비싸. 3푼에 주소. 죄송합니다. 한양에서 온 물건이라 더 깎아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두 쌍 사시면 9푼에 드리지요. 오호 그래. 그럼 2쌍 주시오. 댕기 5쌍이 모두 팔렸습니다. 2푼씩 주고 산 물건을 5푼에 팔았으니 한 쌍당 3푼씩 남는 셈입니다. 오늘만 15푼을 번 거예요. 엽전 15잎입니다. 좋아. 이렇게 계속 모으면 월이는 작은 주머니에 돈을 넣으며 속으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7냥하고 50푼입니다. 오늘 번 돈까지 합치면 7냥하고 65푼. 거의 8냥에 가깝습니다. 시댁빚이 30냥. 아직 멀었어. 하지만 월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가게를 도우며 배운 장사 요령이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큰 돈을 만드는 법을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월이는 서둘러 장터를 떠납니다. 시댁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지요. 1시간을 걸어 집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게냐? 월이는 깜짝 놀라 머리를 조아립니다. 뒷산에 나물 캐러 갔다 왔습니다. 한겨울에 무슨 나물? 손에 든 게 뭐냐? 더덕입니다. 월이는 급히 보따리 속에서 더덕 몇 뿌리를 꺼냅니다. 장터 가는 길에 미리 캐둔 것입니다. 이런 날을 대비해서요.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월이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조금만 더. 그날 저녁 월이는 또 밥을 태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았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꾸중이 이어지지만 월이는 꾹 참습니다. 치맛자락 속에 숨긴 작은 주머니. 그 안에 든 8냥이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그날 밤 월이는 또다시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터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지요. 1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주막입니다. 이곳에는 보부상들이 자주 머물지요. 월이는 주막 주인에게 작은 인사를 건넵니다. 박 영감님 안녕하십니까? 오 월이 아가씨 오늘도 왔구먼. 기다리고 있었네. 주막 뒤편으로 가자 커다란 보따리를 맨 보부상이 앉아 있습니다. 최서방님 오늘은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아 월이 아가씨 오늘은 좋은 게 있어. 한양에서 유행하는 놀이개인데 떨어진 물건이라 싸게 줄 수 있네. 최서방은 보따리를 풀어 예쁜 놀이개 10개를 꺼냅니다. 옥으로 만든 것도 있고 호박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원래는 한 개에 30푼씩인데 아가씨한테는 10개의 인양만 받지. 월이는 놀이개를 하나하나 살핍니다.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팔만합니다. 게다가 한양에서 유행한다면 이곳 시골 아낙네들도 탐낼 겁니다. 좋습니다. 인양에 사겠습니다. 월이는 치맛자락에서 은자 2냥을 꺼내 건넵니다. 이제 남은 돈은 6냥입니다. 주막을 나서며 월이는 생각합니다. 놀이개 1개를 40푼에 팔면 10개의 사냥입니다. 인양을 투자해서 사냥을 만드는 셈이지요. 그러면 남은 돈이 8냥이 됩니다. 좋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직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월이는 놀이개를 방 구석 장롱 밑에 숨기고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만 자면 아침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날 5일장에서 월이는 놀이개를 펼쳐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어머, 이거 한양에서 유행한다는 그 놀이개 아니요? 맞습니다, 마님. 한양 양반댁 아가씨들이 차고 다니는 물건이지요. 얼마요? 40푼입니다. 에이, 비싸. 30푼에 주소. 죄송합니다. 한양에서 직접 가져온 물건이라.
35푼까지는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하나 주시오. 놀이개가 하나둘 팔려나갑니다. 사흘 만에 10개를 모두 팔았지요. 한 개에 평균 38푼씩 받았으니 총 3냥하고 80푼입니다. 2냥을 투자해서 3냥 80푼을 벌었으니 1냥 80푼이 남은 셈입니다. 월이는 작은 주머니를 열어봅니다. 이제 7냥하고 80푼입니다. 거의 8냥에 가깝지요. 30냥. 아직 멀었어. 하지만 방법이 있어. 월이는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엔 더 큰 물건을 사야 합니다. 곡식이나 청 같은 것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월이는 또 밥을 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중이 쏟아집니다. 이 쓸모없는 것, 밥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게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한결아, 내가 불쌍해서 내가 어찌하냐?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월이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지요. 하지만 그날 밤 월이는 잠들기 전에 작은 공책을 꺼냅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장부 쓰는 법대로 오늘 번 돈을 적어 놓습니다. 놀이개 10개, 투자 2냥, 수익 1냥 80푼, 그리고 다음 계획을 적습니다. 곡식 매입, 겨울이 끝나기 전에 사서 봄에 팔 것, 예상 수익. 월이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게으른 며느리가 아닙니다. 밤마다 미래를 계산하는 장사꾼의 눈빛이지요. 한겨울이 깊어갈 무렵 이씨 집안에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김부자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 외칩니다. 한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도 놀라 밖으로 나옵니다. 대문 앞에는 건장한 사내 둘이 서 있고 그 뒤로 비단 옷을 입은 김부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이서방, 잘 계셨소? 김부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김부자님, 무슨 일로? 무슨 일이긴? 빚 갚으러 왔소? 30냥, 석 달째 안 갚고 있지 않소? 그게, 변명은 필요 없소? 다음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30냥을 내놓지 못하면 김부자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낡았지만 그래도 양반집 채통은 갖춘 기와집입니다. 이 집과 뒤란의 밭 2마지기를 넘기시오. 문서도 다 준비해 왔소. 김부자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흔듭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김부자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이미 석 달을 기다렸소.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딱 한 달 남았소. 그때까지 못 갚으면 이 집은 내 것이오. 김부자는 차갑게 웃으며 돌아섭니다. 하인들도 따라 나가지요. 대문이 닫히자 시어머니가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어머님, 한결아, 내가 과거나 봐서 벼슬이라도 했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한결도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과거 공부만 하던 선비가 한 달 안에 30냥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집이 넘어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시어머니의 한숨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월이는 밥을 먹는 척하며 생각합니다. 치맛자락 속에 숨긴 주머니. 그 안에는 지금 7냥하고 80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30냥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어떻게 하지? 한 달 안에 30냥을. 그때 시어머니가 월이를 쳐다봅니다. 다 내 때문이야. 예. 쓸모없는 며느리 하나 더 먹여 살리느라 이 지경이 됐구나. 내가 밥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돈이 덜 들었을 텐데. 어머님, 그건. 한결이 말리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난한 상인 집 딸 주제에 양반집 며느리 행세하고 앉아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참아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월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옆에서 한결도 한숨만 쉽니다. 부인, 미안하오. 아닙니다, 서방님. 내가 무능해서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소. 월이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서방님,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 무슨 방법이? 하지만 월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쥘 뿐입니다. 내일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월이는 결심합니다. 이제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도 태우지 않고 정성껏 차렸지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오늘은 밥을 안 태웠네? 예, 어머님. 아침을 먹고 나서 월이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어머님,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 월이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밑에 숨겨둔 보따리를 꺼냅니다. 작지만 묵직한 보따리지요. 상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풀어냅니다. 보따리 안에서 은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한결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냐? 돈입니다, 어머님. 돈?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월이는 은자를 하나하나 세어놓습니다. 하나, 둘, 셋, 7개. 그리고 작은 동전들까지 합치면 7냥하고 80푼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한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돈이냐? 설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아닙니다, 어머님. 월이는 차분히 말합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라니. 시집 오기 전부터 아버지 가게를 도우며 장사를 배웠습니다. 시집 온 후에도 매일 새벽 5일장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섭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양반 며느리 주제에 감히 장사를, 그것도 몰래. 우리 집안 채통을 생각은 했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월이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머님, 체면과 집안 중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습니다. 월이의 말이 맞습니다. 집안이 망하면 체면도 소용없으니까요. 한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부인, 그래서 밤마다 나갔던 거요? 예, 서방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니요. 미안한 건 나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한결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월이의 손은 거칩니다. 장사를 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지요.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은자를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어머님, 월이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7냥 80푼으로 30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7냥으로 30냥을? 불가능해 보이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낮에도 장사를 해야 합니다. 몰래가 아니라 당당하게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낮에 장터에 나간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는 뜻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하지만 좋다. 시어머니가 눈을 뜹니다. 해보거라. 체면이고 뭐고 집안이 망하면 소용없지 않겠느냐. 월이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꼭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그날 오후 월이는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나섭니다. 햇빛 아래로 나서는 것은 시집 온 후 처음입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머, 저 사람 이 시집 며느리 아니요? 어디 가는 거래? 하지만 월이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장사를 할 겁니다. 장터로 가는 길, 월이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다음 날 새벽 월이는 한결과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한결도 아내를 돕기로 한 것이지요. 부인, 내가 무엇을 도우면 돼요? 서방님, 글을 잘 쓰시잖습니까? 그 재주를 쓰실 때가 왔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월이는 작은 자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팻말을 세웁니다. 편지 대필, 계약서 작성 마이너스 한 장에 10푼. 한결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부인, 이게... 서방님, 장터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글을 모릅니다. 하지만 편지를 쓰고 싶어 하고 계약서도 필요하지요. 서방님의 글씨는 아름답습니다. 그 재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과연 월이의 말대로였습니다. 곧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이, 선비 양반. 한양에 계신 아들한테 편지 좀 써주시오. 저도요. 처가에 보낼 편지 좀. 한결은 붓을 들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솜씨로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갑니다. 하루에 10통이 넘는 편지를 쓰고 5장의 계약서를 작성했지요. 한 장에 10푼씩 총 150푼을 벌었습니다. 거의 1량 반입니다. 부인, 이게 정말 되는구려. 한결은 신기한 표정입니다. 평생 과거 공부만 하던 선비가 처음으로 돈을 번 것입니다. 한편 월이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곡물 상인을 찾아다니며 값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쌀이 한 말에 얼마요? 지금은 겨울이라 비싸. 한 말에 80푼이야. 봄이 되면요? 봄? 그땐 1량 20푼은 될걸? 월이는 계산합니다. 지금 7량이면 쌀 8말 반을 살 수 있습니다. 봄에 팔면 한 말에 1량 20푼이니 10량이 넘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다른 것을 택합니다. 쌀 대신 보리를 사는 것이지요. 보리는 얼마요? 보리 한 말에 40푼이지. 봄엔요? 글쎄 80푼쯤? 월이는 빠르게 계산합니다. 7량이면 보리 17말 반을 살 수 있습니다. 봄에 팔면 14량. 바로 그겁니다. 보리 17말을 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져가지 않고 봄까지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보갈료로 20푼만 더 주면 되지. 좋습니다. 월이는 7량 하고 20푼을 건넵니다. 상인은 영수증을 써주지요. 한결이 확인합니다. 부인, 이게 정말 괜찮겠소? 서방님, 봄이 되면 사람들은 보리를 찾습니다. 겨울 동안 먹을 게 떨어지니까요. 그때 값이 오릅니다. 하지만 만약,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계절에 따라 곡물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요. 한결은 아내를 믿기로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리를 팔아도 14냥, 30냥에는 아직 멉니다. 서방님, 우리는 다른 것도 해야 합니다. 다른 거? 한양에서 유행하는 물건을 가져와서 이곳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월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서방님의 글씨 솜씨로 족자를 만들어 파는 건 어떨까요? 족자? 예. 서방님의 글씨는 아름답습니다.
가와만사성, 복 같은 좋은 글귀를 써서 파는 겁니다. 새해도 곧 다가오니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소. 해봅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장터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결은 편지도 쓰고 족자도 만들었습니다. 월이는 한양 보부상에게서 물건을 사와 팔았지요. 하루하루 돈이 모입니다. 50푼, 1량 50푼.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씨집 며느리 장사를 한다더라. 양반집 며느리 주제에 채통도 없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제법 잘하던데? 이씨집 서방님도 장터에서 글 써주고 돈 벌던데? 궁하면 뭐든 해야지.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이는 작은 공책에 장부를 정리합니다. 편지 대필 인양 30푼 족자 판매 3량, 50푼 한양 물건 판매 4량, 20푼, 총 10량, 보리 투자로 묶인 7량까지 합치면 17량입니다. 30량까지 절반 이상 왔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2주일 전, 월이는 곡물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보리값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월이 아가씨, 잘 왔어. 요즘 보리값이 치솟고 있어. 한 말에 90푼까지 올랐네. 월이는 가슴이 뜁니다. 예상보다 더 올랐습니다. 제 보리 17말 모두 팔겠습니다. 좋아. 90푼씩이면 15냥 하고 30푼이네. 감사합니다. 월이는 은자를 받아 품에 안습니다. 이제 손에 쥔 돈이 10량 편지와 장사로 번 돈 15냥, 30푼 보리 판매 25냥, 30푼, 30냥까지. 이제 고작 4냥 70푼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월이는 한결과 시어머니에게 보고합니다. 어머님, 서방님, 이제 25냥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이냐? 예, 조금만 더 하면 30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2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부인,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한결이 묻습니다. 월이는 생각에 잠깁니다. 서방님, 한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양? 예. 이곳 장터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양에 가서 큰 장사를 해야 합니다. 월이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시골에서 나는 특산물을 한양에 가져가 파는 것입니다. 한양 사람들은 시골 물건을 좋아하니까요. 월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꿀, 인삼, 더덕, 고사리 같은 특산물을 모았습니다. 20량을 투자해서요. 이걸 한양에 가져가면 30량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결과 월이는 보따리를 크게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요. 한양 종로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꿀 파오, 산골에서 나온 좋은 꿀이요. 인삼 있소, 강원도 산삼이요. 월이의 목소리는 우렁찹니다. 지나가던 한양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 이 꿀 품질이 좋은데? 인삼도 싱싱하네. 얼마요? 꿀은 한 병에 50푼, 인삼은 한 뿌리에 1량입니다. 물건이 빠르게 팔려나갑니다. 시골 특산물은 한양에서 인기였습니다. 이틀 만에 모든 물건을 팔았지요. 한결이 돈을 셉니다. 부인, 32냥이요. 정말입니까? 두 사람은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7냥 80푼으로 시작해서 32냥을 만든 겁니다. 서방님, 빨리 돌아가요. 김 부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 월이와 한결은 김 부자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 부자는 마당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씨 집을 차지할 생각에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오, 이 서방. 빚 갚으러 온 게 아니면 돌아가시오. 내일이면 그 집은 내 것이 되니. 김 부자님, 월이가 앞으로 나섭니다. 김 부자는 월이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오, 이 씨 집 며느리로구먼. 무슨 일인가?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뭐, 하하, 며느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월이는 품에서 보따리를 꺼냅니다. 묵직한 보따리를 김 부자 앞에 놓지요. 열어보십시오. 김 부자가 보따리를 풉니다. 그 안에서 은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김 부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32냥입니다. 빚 30냥, 그리고 이자 2냥까지 다 갚겠습니다. 김 부자는 은자를 하나하나 셉니다. 정확히 32냥입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제가 벌었습니다. 장사로요. 장사? 김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그것도 게으르다고 소문난 며느리가 한 달 만에 30냥을 벌었다니. 받으십시오. 이제 저희 집에 대한 권리는 사라진 겁니다. 김 부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저 은자를 쳐다볼 뿐입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월이와 한결은 당당하게 돌아섭니다. 김 부자 댁을 나서며 한결이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부인, 고맙소. 무슨 말씀을요, 서방님. 우리 집안을 지킨 건데요.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어머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정말이냐? 시어머니는 월이의 손을 잡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미안하다, 월이야. 어머님, 내가 너를 게으르다고 쓸모없다고 했구나. 하지만 너는 이 집안을 살린 은인이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껴안습니다. 월이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이 씨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씨 집에서 빚을 다 갚았다더라. 게으르다던 며느리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7냥으로 30냥을 만들었다던데? 대단하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 집 며느리 사실은 장사 천재였던 거야. 양반집 며느리라고 무시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더라. 맞아. 앞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어. 1년이 흘렀습니다. 이 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았던 기와집은 새로 단장했고 뒤란의 밭도 2마지기에서 5마지기로 늘어났지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작은 상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씨 상해 마이너스 한양 물품 판매. 주인은 바로 월이입니다. 상해 안에는 한양에서 가져온 비단, 놀이개, 꽃신, 족자들이 가득합니다. 한결은 한쪽에서 편지를 대필해주고 있지요. 월이 아가씨, 이번에 한양에서 뭘 가져왔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몰려듭니다. 이제는 게으른 며느리가 아니라 월이 아가씨, 월이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이번엔 한양에서 유행하는 새 댕기를 가져왔어요. 보세요. 이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어머, 정말 예쁘네. 하나 주세요. 물건이 빠르게 팔려나갑니다. 월이의 장사 솜씨는 이제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밥을 들고요. 월이야, 저녁 먹었니?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옆에 앉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됐니?
예, 어머님. 오늘만 10량을 벌었습니다. 10량?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는 월이의 손을 잡습니다. 월이야, 1년 전 일이 생각나는구나. 예, 어머님. 내가 너를 게으르다고 쓸모없다고 했지. 하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사실은 너는 밤새 우리 집안을 위해 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낮에 졸았던 거고. 어머님, 이제 괜찮습니다. 미안하다, 월이야.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지. 월이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때 한결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부인, 어머님, 서방님, 좋은 소식이요. 오늘 면사또께서 우리 상회를 칭찬하셨소. 마을 경제를 살렸다면서. 정말입니까? 그뿐이 아니요.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상회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연락이 왔소. 월이는 기쁨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한결도 시어머니도 함께 웃습니다. 달빛이 상회를 비춥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환한 보름달입니다. 월이는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단돈 8냥. 그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이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인, 한결이 아내의 어깨를 감쌉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서방님.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바라봅니다. 며칠 후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씨 집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 응, 처음엔 게으르다고 무시받았는데 사실은 밤마다 장사하느라 피곤했던 거래. 그래서 낮에 졸았던 거고. 맞아. 단돈 8냥으로 시작해서 시댁을 부자로 만들었다잖아. 정말 대단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는 함부로 수군거리지 말아야겠어. 그날 밤 월이는 작은 공책을 펼칩니다. 1년 전 처음 장부를 쓰기 시작했던 그 공책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7량 80푼.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씁니다. 현재 100량 넘김. 월이는 미소를 지으며 공책을 덮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월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일하며 돈을 모았고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단돈 8냥으로 시작한 게으른 며느리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한 능력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다. 월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